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변동성 매도를 끝까지 주면서 지수를 당겨 올렸고, 해외 시장 또한 장중 등락이 심했지만 결국에는 숏돌이들이 손절이 나오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시장이 미리 오른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위아래로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와 대응 전략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 출발해서 초반에는 변동성 매도만 주었으나 이후 외국인이 선물 매수와 합성 선물 매수가 강화되면서 지수를 당기기 시작했고, 태풍 때문에 오전장을 휴장한 홍콩 증시가 오후 2시에 개장하면서 중국이 부양책 소식에 힘입어 초강력 폭등을 하자 시장은 323포인트를 중심으로 횡보하던 것을 막판에 숏스퀴즈를 내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은 어제 예견된 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이하게 위클리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기관들이 콜옵션만 대량 환매를 해서 위쪽으로 열어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합성 선물을 매수하면서 위쪽을 열어뒀죠. 마지막으로 미국 세션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저녁에 HXC 인덱스가 의미 있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화권 증시가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거 일부 IB들에서 야, 홍콩에 너무 과도한 숏이 쌓여있다, 이거 커버링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요것만 보고 이제 상승인가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선물 매수를 당겼던 외국인들은 장 마감에 선물 매수를 거의 다 줄여버렸어요. 또 합성 선물 매수 또한 거의 다 줄였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위쪽으로 꽝 시키려는 의도의 폭등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것은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선물 베이시스는 사흘째 큰 변동이 없었지만 나름 베이시스가 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한 특징이 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모두 장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일 때 선물 베이시스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백오데이션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강한 콘텐고로 마감한 점도 특징입니다. 자, 물론 이 정도로 시장이 완전히 위로 돌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봉을 음봉으로 마감시킬 것인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어떻게든 주봉을 플러스로 마감시킨 것은 이길 변동성 매도를 또 줄지언정 그래도 쌍봉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에 특히 델타 중립형 옵션 매도를 한 트레이더들은 신경 좀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320선에서 어쨌든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그래서 콜감바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어서 상단은 제한되겠지만 상단까지 가는 과정이 오늘처럼 점진적인 흐름을 나타난다면 그러지 않아도 저평가되어 있는 외곽의 콜옵션이 막판에 크게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늘 적절한 수준이 델타를 유지하거나 오버슈팅이 나올 때만 콜옵션 매도를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여전히 콜옵션 330에 이 대량의 미결제 약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상단은 분명 제한되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풋옵션도 오늘이 반등으로 이 롤링업이 진행되면서 다시 아래를 닫아버렸어요. 점점 스트레들이 좁혀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옵션 만기 2주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프리미엄이 아주 눈 녹듯이 녹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의 옵션 매수 베팅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보지만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양 옵션이 크게 다이어트 되어 있게 되므로 옵션 매도는 싹 걷어내고 이번 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계속 상단을 제한당하는 동안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홍콩 증시 폭등과 함께 주요 주가 지수 선물이 폭등하자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매물을 얻어맞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까지 이 반등 시 매도가 반복되면서 현물은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선물은 미국 세션 나머지 구간 동안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사실상이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세션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면 유로화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이 있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이탈리아 국채가 바닥에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는 좀 과했죠. 드라기 립 서비스에 오히려 국채가 최저점을 찍진 않나. 근데 오늘은 개장과 함께 바로 이탈리아 국채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 GDP가 의외로 뭐 전월 대비 플러스가 나오고 IFO 기업 체감 지수가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등 독일 관련 지표들이 잘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보다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워낙에 이탈리아 국채 같은 그 채권들이 지금 많이 과매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독일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면 단기 채권은 오르더라도 장기 채권도 빠져야 정상이죠. 하지만 오늘은 10년물 중심으로만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30년물은 오히려 반등이 약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 확대에 베팅한 쪽에서 그냥 포지션을 중간에 이익 실현하면서 일어난 스프레드 축소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죠. 근데 트레이딩을 한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저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쪽은 뭐 트레이딩 하지 않거나 아니면 종가만 보고 리포트를 대충 꿰맞춰 쓰거나 아니면 뭐 블룸버그 마켓 랩을 보고 대충 시황 쓰는 거 뭐 그런 거라고 봐요. 이 돈을 걸고 트레이딩한 입장에서는 시장 움직임이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독일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유로가 폭등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시아 세션부터 유로화가 엔화와 함께 강세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아시아 세션 후반에 중화권 증시 폭등이 나오자 유로화도 잠깐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지표 발표되고 나서는 증시가 갭상승 이후 줄줄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유로화도 다시 페리티 이하로 마감이 돼요. 게다가 미국 지수 선물이 장마감 무렵에 이 쇼커버 나왔죠. 그때 독일 지수 선물도 어쨌든 마감하고 올라왔는데 유로화는 전혀 쇼커버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전히 유로존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 상승은 이 변동성 축소의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통화시장은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이 통화시장에서 오지달러 상승 같은 경우에는 구리 등의 원자재가 단기 숏커버가 나올 수 있는 디딤돌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야 뭐 중화권 증시가 워낙 세게 나오고 또 부양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런데 자 펀더멘털을 다시 볼게요. 오늘도 유럽 천연가스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거 볼게요. 그 3월 달에 나온 이 피레침을 뭐 거의 다 왔죠. 오늘도 또 올랐어요. 장중에는 322유로까지 올라왔는데 야 이거 주봉 이제 하루 앞뒀단 말이에요. 진짜 김밥 옆구리 터뜨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 가스 요금 어쩌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얘기하기로는 그 기름값이 배럴당 500달러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 시장이 진짜 무서운 게 오늘 미국 천연가스 재고가 증가했거든요. 근데도 미국 천연가스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게 이렇게 되면 금융일정에서 유로존 천연가스 숏커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천연가스도 아주 가볍게 다시 10달러를 구경하러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천연가스 매도는 웬만하면 참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전혀 안 빠지고 있는데 증시가 오른다? 이것은 약간은 좀 오버액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화시장은 유로화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기름시장은 조금 아리송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95달러 이상에서 계속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미국 본장 개장 직전만 해도 브렌트 기름이 101.53달러 고가를 갱신하면서 기름이 또 레벨업을 하나 싶었는데 계속 매도가 쌓이는 거예요. 결국 브렌트 마감을 앞두고 간신히 100달러를 지켜내고 나서는 사정없이 매도가 쏟아지면서 텍사스 기름은 3%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92.2달러? 그 정도까지 이제 밀렸는데 이 95달러 이상에서 콜옵션 매도를 쌓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구리 숏 베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구리가 상승을 하니까 이 디플레이 베팅을 자신있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를 일단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의 하락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시장은 지금 두 가지 이슈를 놓고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봐요. 아마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이 이란 핵 협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근데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죠, 이란이. 근데 그래서 제안들을 자꾸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루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5달러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해지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 어떤 형태로든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공급량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베팅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라크 등 주요 오펙 플러스 멤버들은 야 현물 시장 봐라 쇼티지 여전하다. 그리고 우리 생산량 더 못 늘려. 그런데 선물 시장은 오버솔드 되어 있다. 너희들 한번 숏커버 맞아볼래?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되는데요. 마침 텍사스 기름 변동성이나
브렌트 기름 변동성이 지금 45포인트? 지금 볼게요. 이게 지금 브렌트 변동성이고요. 지금 42.99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리고 텍사스 기름 변동성도 지금 45포인트예요. 그래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는 어디로든 방향성이 크게 뻗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지수가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변동성 폭발보다는 변동성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이 원유 시장 리스크는 상승이 문제지 하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 시장에서 구리는 톤당 8,200달러의 벽에 또 부딪히긴 했어요.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9월 선물 만기가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인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번 달 중으로는 하락 전환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 증시가 강한 쇼커버가 나온 배경이 어쨌든 1조 위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슈팅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다 왔거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구리 포지션 늘리진 않겠지만 쇼 포지션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내내 매도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럽 지수 선물이 올라가거나 니케이 선물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나스닥 선물도 함께 올라가곤 하죠. 보통 이런 흐름은 홍콩이 글로벌 IB 헤드쿼터에서 주도를 하는데 근데 오늘 오전장은 홍콩에 태풍이 불어서 출근들을 안 했죠. 그래서 희한하게 미국 지수 선물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후 3시 15분에 더 이상 못 견디겠던 쇼포들이 아주 강한 손절매를 하면서 한 방에 13,080포인트까지 나스닥 선물을 올립니다. 물론 그 뒤로는 아주 지루한 따주기 흐름이 나왔고 갭상승 출발한 유럽 증시가 계속 매물을 얻어맞자 나스닥 선물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본장 개장할 때는 아예 강보합까지 밀려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시장을 눌렀던 주된 종목은 테슬라였는데요. 강세장에서는 이 주식 분할, 스플릿이 나오면 급등을 하곤 하죠. 근데 오늘 이 스플릿 이슈에 그냥 시원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나마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한 것은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존 주도주가 강했고 또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거 강한 숏커버가 있었죠. 또 반도체 주식도 강하게 튀어올랐어요. 어쨌든 종가는 숏커버로 마감을 했는데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을 더 보면 지난 7월 15일 이후로 조정 한 번 없이 오르는 종목들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굴뚝주들 대부분이긴 한데 그 중에 디어 같은 종목들, 이거 참 디어 제가 계속 이게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인데 물론 못 샀습니다. 물린 게 많았고요. 근데 참 예쁘게 오르죠. 또 원자재 주식도 그렇고 신제품 발표를 앞둔 애플도 그런데 오늘은 아시아 세션에서 그 중국 국무원이 1조 위안대 부양책 나오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 중국 ADR 상장 기업이 홍콩 현장 감사에 합의했다는 소식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 주식들 다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 덕분에 러셀 지수도 장중 내내 나스닥 대비 상대적 강세를 유지했죠. 그리고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요건데요. 이 오늘의 폭등으로 지난 한 달간의 눌림을 몽졸히 커버하는 폭등이 나왔어요. 이 굉장히 오랫동안 7월 한 달 내내 눌렸는데 이걸 싹 이틀 만에 커버를 했죠. 물론 이건 숏커버죠. 이 저 멀리서 내려오는 이 노란색 이평선 201선에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됐는데 중국의 부동산 우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약과도 같은 이 부양책 주사를 한번 맞으면 그리고 또 선물 옵션 만기가 지금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하나 더 징그럽게 물려있던 파페치가 오늘도 폭등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손익분기점 넘었습니다. 이 스위스의 명품 대기업이 이 파페치 사업부 지분 인수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낙관론이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투자주가 계속 올라오네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뭐지? 아직 상승이 더 남아있는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쌍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펀더멘털이 따라가 준다면야 쌍봉이 아니라 커다란 중간 바닥이 형성되면서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반등을 해서 쌍봉 만들고 무너진다. 그럼 그 다음에 무너지는 속도는 진짜 아주 강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번에 숏배팅의 사이즈보다 훨씬 더 센 그런 풋옵션 매수해도 괜찮고 그런 하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볼 건데요.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은 또 와장창 빠졌어요. 주초에 폭등한 변동성을 사실상 다 감아 내려갔고 잭슨홀 미팅이 이 파월 연설 이벤트가
과연 이벤트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할 정도인데요. 변동성 선물 또한 이 포인트에 가까운 콘텐고 상태죠. 그래서 내일이 이벤트에 시장이 과하게 올라간다? 그럼 또 자연스러운 조정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시장이 조정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게 아니에요.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서 촉발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증시보다는 저는 채권 시장이 강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하겠지만 증시는 뭐 그닥 뭐 큰 방향성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증시가 오늘 쇼커버가 나와서 마감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벤트 발생하면 오히려 방향성 에너지가 소멸되면서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이 325선까지 상승했지만 종합주가 지수 2500선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 피겨를 개장과 함께 강하게 넘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델타 값이 마이너스로 쪼그라든지라 신규로 콜매도는 하지 않고 변동성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중화권 증시 숏 커버가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개장과 함께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포지션을 조금 줄여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일에 이어 또 변동성 매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기존이 푼 매도 수량이 지금 적지 않은 관계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줄이게 되면 푼 매도도 함께 줄여서 전체 포지션이 이익을 고정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 구리가 부러지는 타이밍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리스크를 관리하실 분들은 수량을 조금 줄여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어요. 상품 시장의 특성상 이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한 번은 오버슈팅을 주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억지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뭐 LME 기준 톤당 8,350달러까지도 순식간에 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신규 매도 없이 기존 포지션 모두 12월물로 롤업을 했고, 그래서 변함없이 구리 매도는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이 바닥을 찍고 급등했어요. 근데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채권 매도 끌고 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이 지수 선물 매매는 뭐 러셀 매도 들고 있는 거 뭐 추가로 오르면 조금 더 매도를 늘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수 매매는 소극적으로 하고 채권 매도를 장기물로 좀 때려볼 계획인데, 유로 세션에서 미리 밀려버리면 사실 대응할 거 없어요. 근데 미국 본장 개장 30분 후에 파월이 연설이 예정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이 그때 좀 부러진다 싶으면 사정없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니다 싶으면 채권 매도는 바로 손절할 거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